안녕하세요.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5강. 오늘은 만세력 어플 사용법과 사주 팔자표 대운 구성, 어떻게 사주표를 뽑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사주표를, 내 사주를 찾아서 태어난 행년월일시를 찾아가지고 사주표를 구성해 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세상이라 만세력 어플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고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만세력 어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렵게 사주표를 구성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사주표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만세력은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만세력입니다. 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제 천을귀인 만세력을 많이 쓰고, 아이폰에서는 이제 천을귀인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원광 만세력이라고 있습니다. 원광 만세력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력 어플을 일단 설치를 하시면, 찾아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런 만세력 어플이 이제 깔리게 되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세력 천을귀인을 열기를 누르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 남자냐 여자냐 구분해주고 태어난 생년월일까지를 8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을 입력을 해서, 태어난 시간까지 다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력이 다 됐으면, 물론 이제 태어난 연월일이 양력이면 체크를 안 해도 되고, 음력일 경우는 음력, 또 윤달일 경우는 윤달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목록에 들어가 보셔야죠. 저장을 했으니까 저장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방금 입력한 거를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하면 좀 전에 입력해서 저장하기를 해놓은 그 데이터가 여기에 다시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전에 입력한 게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이라고 이제 떠줍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나면. 그러면 홍길동을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사주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주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들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연도, 월주, 그 다음에 태어난 일주, 그 다음에 태어난 시주, 그리고 여기 뭐 편인, 상간, 식신 이런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제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십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십성, 또 뭐 육친, 육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요 이제 한글로 적혀 있는 요 본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연, 월, 일의 맨 위에 천간에 있는 걸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고, 이 일간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자 7글자의 관계가 십성 또는 육친, 육신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십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지지에 있는 이 신정무, 정을기, 을계무, 병기정, 요거는 지지의 그 지장간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지지가 천간의 글자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추고 있는 것을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기 12운성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밑에 대운까지도 다 뜹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전처럼 뭐 만세력 책자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고, 거기서 또 12운성, 10성을 또 대입시켜서 10성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12운성을 또 찾아서 적용하고, 또 뭐 이렇게 뭐 공망표를 또 봐서 영공망으로는 어떻게 되고, 일주 기준으로 공망은 어떻게 되고, 뭐 천을기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찾을 필요 없이 이제 뭐 신살까지 다 이렇게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 어플을 활용하시면 바로 사주표와 또 뭐 이런 십성관계, 그다음에 지장간, 그다음에 12운성, 또 뭐 12신살, 또 기타 신살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운까지도 다 뜨고요. 그렇게 해서 만세표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려면 만세력 어플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뭐 나 또 내 지인, 내 가족을 생년월일 입력해서 사주표를 다 갖고 계시면서 기초과정이나 중급과정에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열어보시면서 대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그러면 이제 이게 요즘에 스마트 세상의 만세력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사주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태어나 옛날에 이제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이제 사주표를 뽑았을 때는 어떻게 뽑느냐. 내가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남자다. 1965년생이니까 을사년이고 9월생이니까 을유월이고, 그 다음에 9월 17일은 갑술일이고, 그 다음에 16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임신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일단 이제 만세력 여기 책자를 보시면, 자 1965년 9월달로 가보면, 자 1965년은 을사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연주가 을사년이 되는 거죠. 네, 을사년하고 여기다가 연주에 입력을 하시고, 9월은 을유월이죠. 이제 9월은 을유월 하고 이 월주에 이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17일은 17일이면 여기 17일이면 갑술일이다. 그러면 요 일주에 갑술하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은 16시다. 그러면 16시면 신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표를 보면, 자 16시면 여기 신시에 해당이 됩니다. 신시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태어난 날이 갑술일이다. 그러면 일간이 갑이죠. 갑일간이 되니까 여기 일간 쭉 보면 갑기일간은 신시는 임신시가 되는 겁니다. 갑일간 기준으로 신시다. 16시다. 16시면은 신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임신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표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5년이니까 을사년 09월 그리고 을유월, 그 다음에 17일 그럼 갑술일, 그 다음에 16시 그러면은 임신시, 이렇게 해서 사주 내 기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팔자 8개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구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아까
아까는 16시다. 지금은 만약에 똑같은 년, 월, 일은 똑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23시 45분이다. 23시 45분이다. 그러면은 자, 을사년은 똑같고 을유월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을유월도 똑같고 그 다음에 17일 을유월 아까 17일은 갑술이라고 했죠. 갑술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을해가 나왔습니다. 17일이 갑술일인데 을해가 나왔습니다. 17일은 갑술일인데 왜 을해가 일주가 왜 을해가 됐지? 자, 23시는 23시부터 01시 30분까지는 오늘로 보질 않습니다. 23시 30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오늘 날짜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일 날짜로 태어났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7일이 갑술일인데 17일 23시 30분 넘어서 태어나면은 17일로 태어난 게 아니라 18일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18일로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가 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를 을해로 잡는 거죠. 갑술로 잡는 게 갑술일인데 23시 30분을 넘어서 태어났으니 갑술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 18일 날로 잡는 거죠. 그래서 18일은 을해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을해일이니까 일간이 을이죠. 을일간이 23시 45분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임신시라고 잘못 적혀있네. 여기는 자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시에 해당이 되니까 자, 을일간에 자시에 태어났으니 병자시가 된다. 병자시가 된다. 17일은 원래 갑술일인데 23시 30분 이후에 태어났으니 오늘 날짜로 잡는 게 아니고 을해인 9월 18일 을해일자로 잡는다. 그래서 일주가 을해일주가 되니 자시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을일간 기준으로 자시는 병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주가 병자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연, 월, 일, 시를 잡아서 사주표를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주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65년생 9월 17일 16시에 태어나신 분은 을사년 을유월 갑술일 임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대운은 이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을 잡는 건데, 자, 월주를 기준으로 이제 앞쪽에 잡는 건데, 일단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양간이냐 음간이냐고 따집니다. 양간이냐 음간이냐 따라서 연간이 이 자리에 있는 연간이 양간이면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그 다음에 연간이 음간이면 남자는 역행, 여자는 순행. 그래서 월주를 기준으로 순행 또는 역행. 그러니까 을유월생이면 이분은 연간이 음간이니까 연간이 음간이면서 남자분이니까 대운이 역행한다. 그러면 이제 뭘로 기준으로 역행하냐? 월주를 기준으로 역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 다음에 병이 와야 되는데, 그죠? 을 다음이 병이 와야 되는데 이분은 연간이 음간이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역행이다. 그러면 을 다음에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을 다음에 갑,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역행이니까. 그 다음에 갑, 개, 임, 신, 경, 기, 무, 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유도 마찬가지죠. 유 다음에 술이 와야 되는데 역행이니까 유 다음에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이렇게 해가지고 대운이 갑신, 개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이렇게 해가지고 대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것은 기초과정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운이 좋은 운을 대운이라고 하느냐 하고들 많이 물어봅니다. 대운은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좋은 운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마다 10년씩 찾아오는 큰 운입니다. 그 큰 운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운은 나한테 1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운입니다. 그래서 그 운이 좋은 운일 수도 있고 나쁜 운일 수도 있는 겁니다. 10년간 만약에 그 대운이 나한테 나쁘다 그러면 10년간 나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대운이 좋으면 10년간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대운은 무조건 좋은 운을 대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운은 사람마다 다 10년씩 찾아오는 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65년 9월 17일 16시에 태어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자분이다. 그러면 연간이 음간인데 여자분은 순행이다. 그렇죠? 연간이 음간이면 여자는 순행이다. 아까 남자는 역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는 남자분은 역행이니까 을에서 갑을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역행일 때는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갑, 개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분이 연간이 음간이면서 여자분은 을류 월주를 기준으로 이제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하는 거고, 월지도 유 다음에 수해, 자축, 임묘, 진사 이런 식으로 순행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생년을 한번 볼까요? 남자인데 64년생이다. 9월 17일 생이고 16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주표가 갑진, 개유, 기사, 임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이 갑이니까 양간이죠. 연간이 양간이면 남자는 순행, 그렇죠? 연간이 갑인 양인이기 때문에 남자는 순행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순행을 하냐? 월주를 기준으로 순행을 한다. 그럼 이제 개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개 다음에 다시 또 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 다음에 술이고, 그러니까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개유월생인데 역행이라 그러면 개 다음에 갑이 오는 게 아니라 개 앞에 있는 신, 경, 기, 무, 정, 병 하고 역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분 1964년 9월 17일 23시 45분이다. 그러면 64년생이니까 갑진, 그 다음에 개유,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임신은 이제 저기 16시고, 그러면은 자 23시 45분에 태어났으니 원래는 기사일인데 23시 30분이 넘으면 다음 날로 잡아야 된다. 날짜를. 그래서 일간이 기사가 아니라 경호가 되는 거죠. 경호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경호일로 기준을 해서 23시 45분을 계산해 보니까 자시니까 병자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갑 양간이죠. 영간이 양간이니까 영간이 양간이면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갑진년생이니까 양간인데 여자분이니까 월주에서 역행을 한다. 그래서 개 다음에 갑이 와야 되는데 이분은 역행이 되니까 임신, 경기, 무, 정, 병, 을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는 유 다음에 술이 아니라 유 앞에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이렇게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을 잡는 거죠. 그러면 자, 대운을 잡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알게 됐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숫자 3, 13, 23, 33, 43, 53, 63, 73 이거는 뭐냐? 예. 요거는 이제 3세부터 12세까지 임신의 기운을 받고 10년간 임신의 기운을 받는다. 그리고 13세부터 22세까지는 10년 동안 신미의 기운을 받는다. 그 다음에 23세부터 32세까지는 경호의 기운을 받고 산다. 이 경호 대운이다. 그 다음에 33세부터 42세까지는 기사 대운이다. 그 다음에 43세부터 52세까지는 무진 대운이다. 그 다음에 53세부터 62세까지는 정묘 대운이다. 63세부터 72세까지는 병인 대운이다. 그 다음에 63세부터 72세까지는 병인 대운이고 73세부터 82세까지는 일축 대운이다. 이렇게 대운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운 수는 뭐 절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만세력 책자, 아까 제가 본다는 이 만세력 책자에 그 태어난 생년월일을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아예 남자의 대운수와 여자의 대운수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운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세력 어플에서도 사주표에 대운이 나오고 대운표가 나오고 대운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월운도 나오고 일운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뭐 나중에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기 어플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만세력 책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나 어플을 활용해서 만세력을 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운도 잡고 대운 수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세표가 사주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본원이라고 해서 연주, 월주, 시주의 이 시주의 천간을 우리는 일간이라고 하는데 일간이 항상 남이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일간 기준으로 일간의 특성, 뭐 일간 기준으로 뭐 어떤 관계할 때 그 일간이 바로 이 나, 사주의 기준,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이제 주변의 7글자에 이렇게 한글로 뭐 편이니, 겁재니, 식시니, 상관이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십성이라고 합니다. 십성도 뭐 육친과 친인척 관계 아니면 사회성 관계는 육신, 저기 대인 관계는 육친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걸 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찾아오는 이거는 대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표를 이제 완성이 되면 기초과정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들어두시고 나중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과정에서 이걸 이해하시기 되게 어렵겠지만 한번 예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생년의 연주가 나왔고
월주가 나왔고, 태어난 일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항상 나입니다. 일간은 항상 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관, 평관, 정제, 뭐 이렇게 뭐 상관, 정인, 식신, 겁재, 이거는 다 우리는 십성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나를 기준으로 천간의 십성관계, 일간이 나를 기준으로 지지의 십성관계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천간의 글자를 각각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는 을개무라는 천간의 글자를 품고 있는 거고, 유는 또 경신이라고 하는 천간의 글자를 품고 있는 거고, 또 이 사는 무경병이라는 천간의 글자를 품고 있는 것을 지장간이라고 하고, 또 시는 무임경이라고 하는 천간의 글자를 품고 있는데 이걸 지장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역을 따집니다. 연주와 월주는 내가 활동하는 사회의 자리로 봅니다. 사회의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일주와 시주는 나의 구역이죠. 뭐 나의 가정이라든지 어쨌든 내가 관리하는 구역. 그다음에 연주와 월주는 내가 활동하는 사회의 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연주는 조상의 궁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연을 기준으로 연주는 조상이고, 그 다음에 월주는 부모궁입니다. 부모궁. 그래서 연주를 보고 조상의 그 가문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주를 보고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는 일간은 나이고, 일주는 다 합해서 내 몸이기도 하지만, 일지는 배우자궁입니다. 그래서 일지를 보고 배우자 성향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일지를 보고 일주 자체가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의 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주는 자식궁입니다. 자식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주를 보고 당신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성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4개 연월일시는 또 나이대가 있습니다. 연주는 20대부터, 그러니까 0세부터 20세까지 초년, 그 다음에 월주는 21살부터 40세까지 청년, 그 다음에 일주는 41살부터 60세까지 중년, 그 다음에 시주는 61세 이후, 61세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마다 좀 다양합니다. 뭐 초년을 15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청년기를 30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중년기 일주를 45살까지 보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대를 구성해서 좀 풀이할 때 참고를 합니다. 네, 기초과정에서 사주표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다음 강의부터 일간에 대한 특성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지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 일간은 뭔지, 내 일간이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정인지 문지 긴지 이렇게 알고 계셔서 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갑일간을 태어났으니까 일단 나는 갑일간의 특성인 이런 특성을 갖고 태어났구나 라고 공부에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좀 무리하게 사주표 강의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일간 강의가 시작되니까 내
최소한 내 일간은 뭐냐, 내 사주표를 어플을 깔아가지고 내 일간이 갑이냐 을이냐 정도는 알고 수업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주표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